대만의 자유시보는 러시아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치킨이 최근 페이스북에 공개한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인 FSB의 보고서를 인용해 시진핑이 올해 가을 20차 당대회를 치르기 전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 가을이 오기 전 대만을 수복해 자신의 주석직 사면임을 순조롭게 확정지으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17일에는 윌츠바흠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최근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젠-20 스텔스 전투기와 근거리에서 만났다는 일화를 밝혔는데요. 요즘 대만 해협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만도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전쟁 시작 직후 러시아를 크게 응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만 보고 이 상황을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둘 다 전쟁이 길어봤자 1-2주 내로 마무리되며 우크라가 항복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것을 보고 거봐라 대만도 곧 저렇게 된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을 했으며 러시아는 병력의 상당수를 잃어버리며 괴멸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러시아의 물품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등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응원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결국에는 대만 침공을 합리화하려는 속내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치열해지면서 중국과 대만은 이번 전쟁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대만 전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된 것이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5년까지 대만 침공을 마무리하고 순식간에 대만을 격퇴할 것으로 봤지만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파워로 대만을 압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 교수인 최수구는 중국의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대책 감지계획이 작성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공개해 현재 대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 시 미국이 대만에 도착하는 가장 빠른 시간대를 2시간으로 규정하고 미군이 오기 2시간 전에 어떤 식으로 대만을 공격할 것인지 어느 미군 기지를 공격해야 할지에 대해 세세하게 시간대별로 공격 계획과 대만군의 대응 등을 입력한 워게임을 돌려 결과를 산출했다는 점입니다. 미군의 동아시아 작전 구상을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해 가장 많은 훈련을 하는 곳은 주일미군이며 이 같은 즉흥전력인 주일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대가 지상군과 공군 위주로 편성된 주한미군입니다. 오산공군 기지에서 대만까지 거리는 약 1600km로 항공기로 2시간이면 닿는 거리인데 2시간 안에 작전을 끝내는 공격 문건을 만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공격의 방향을 크게 3가지 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랴오닝 항모와 전단을 대만 해협 북부에 위치시켜 이 지역의 해상과 공중의 제공권을 장악해 대만 북부에 위치한 대만 함정들을 격파하고 동남쪽으로 진격하며 산동 항모와 전단은 대만 해협의 남부에 배치시켜 대만 가오슝 인근의 함정들을 파괴시키고 다시 해협을 관통하는데 미군과 한국, 일본, 호주군의 대만 진입을 차단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미사일의 화력 집중을 통해 대만의 지휘부와 방공, 공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타격 작전으로 들어가며 이를 통해 안전하게 해안지대에 보병이 상륙할 진지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항구와 공항을 장악, 후발 부대의 안전한 진입을 위해 상륙과 진지 작전을 전개하는 3단계 작전으로 전쟁을 종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방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건드리면 대만을 침공하면서 세계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미국의 뜻과 다르게 한국 정부는 대만을 도울 생각이 없다는 발언을 해 미 국방부는 물론 중국 정부도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의 스탠스는 한국을 싫어하는 대만에 군대를 파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한국을 좋아하는 국가일지언정 지금 같은 상황에 자주 국방에 힘을 써야 한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만의 징병제를 꼬집으며 전쟁이 코앞까지 다가왔으며 전쟁 선전포고까지 나오는 마당에 대만 국민들은 고작 4개월짜리 징병제도 안 하려 하고 군 복무 기간도 안 늘리고 있다며 태극기 불태우며 혐한하고 일본이랑 뒤에서 험담하고 다닐 땐 언제고 이럴 때만 도와달라니 이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만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 중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은 이제 그만하고 중국과 손을 잡아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의견을 건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중국에서 대만 침공 당시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대만에 지원을 온다면 중국 입장에서 절대 막을 수 없는 무기들을 상대해야 하며 이는 대만 침공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동맹관계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철저하게 반사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섬나라인 대만은 미국이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중국 함대가 해상에서 미국 함대의 접근을 차단하면 사실상 대만의 무기 지원이나 기타 보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신경 쓰기도 벅차 자국 내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있는 미국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이 아닌 대만을 위해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만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만에 판매 승인을 했던 무기들에 대해 갑자기 대만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미국이 거부를 한 무기는 팔라딘 자주포로 대만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식 자주포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국에게 구매를 요청하였지만 돌연 우크라이나 사태로 생산이 밀렸으니 다른 무기를 사라고 미국이 통보한 것인데요. 팔라딘 자주포뿐만이 아닙니다. 대만이 요청한 MH-60R 시오크 헬리콥터 구매 의사도 거절당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포나 헬기 말고 제벨린이나 드론 같은 비대칭 소형 무기를 구매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만이 미국에게 구매하여 올해 10대가 들어오고 수년간 108대를 순차적으로 수령하기로 한 M1A2 에이브람스 전차에 대해서도 미국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대만이 전차를 사용할 정도로 중국이 진출했다면 사실상 대만은 중국에 점령된 것이라며 전차에 대한 판매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거래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 내에서는 미국산 무기를 들여오려는 계획을 한국산 무기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장 대만이 구매하지 못해서 안달난 팔라딘 자주포보다 압도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K9 자주포를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로 수출 중이기에 성능이 확실하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제벨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가격조차 제벨린의 절반이 안 될 정도기에 대만이 미국에게 구매할 수 없는 무기 체계들은 한국에 전부 다 있다며 한국에 거래 제한을 했으며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생각에 무기를 사주면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있기에 중국이라는 명분으로 대만의 거래를 거절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일본이라면 반드시 대만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위대는 대만 유사 사태를 대비해 14만 명을 동원하는 훈련을 하는 등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만을 돕기보다 대만 옆에 있는 센카쿠 열도를 지키기 위한 방위훈련이며 자위대도 사실상 대만을 지켜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심지어 유럽까지 한국의 군사력을 탐내는 국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 위기 때 국방력을 이용해야 할 우선순위 국가로 한국을 언급하는 모습이 등장한 것인데요. 이는 각종 군사평가기관 등에서 늘 한국 군사 순위를 전세계 5위권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들도 한국의 군사력은 최고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유사시에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이 한국 국방 시스템을 좋게 보는 것과 예비군 시스템 등을 모델 삼고픈 마음까지는 알겠으나 그러한 이면에는 유사시 한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가와 다를 게 없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자칫 별거 아닌 일로 크게 스파크가 튈 수 있으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이지 이것을 남에게 제공하려고 자주국방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만을 위해 한국이 희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돕기보단 우리의 무기 비축 물자를 늘리고 필요한 곳에 무기 수출을 해가며 한국 스스로 방어할 힘을 갖춰야 하며 자주국방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